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도급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이 공동도급이 여러 가지 어떤 사법관계나 또는 공법관계 그리고 세법에서도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문제를 제기해보고 그리고 세무실무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발주자가 보통 그 건설회사 한 건설을 통해서 단독 시공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었는데,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건설회사 2개 이상 종합건설회사 또는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이렇게 2개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손익 분배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공동도급인데, 이 공동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도급을 한 취지가 주로 어떤 대기업 위주의 건설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소건설회사와 어떤 상호협력, 그리고 또 중소건설회사 또는 지방건설회사와 어떤 상생을 위해서 이 공동도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계약법 중에 규정을 해놓고 있죠. 공동도급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회사가 한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잠정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는 그런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세법상이라든지 사법상의 취급에서는 독립된 사업자죠. 독립된 사업자로 본다는 거죠. 각각 개별 사업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 공동수급체를 하나의 법인격, 독립된 사업자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성하여 공사를 도급을 받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 형태다. 이렇게 보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조인트 벤처다, 뭐 컨소시엄이다, 뭐 합작회사, 공동사업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인트 벤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은. 공동도급과 관련해서 이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도급 계약이라는 것은 공동수급체 건설회사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급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공동이라는 것은 건설회사 2개 이상과 발주자가 체결한 공동으로 체결한 계약을 우리가 공동도급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라는 것은 건설회사 구성원, 뭐 건설회사에 A, B, C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사가 있고 BC는 구성원이죠. 요것을 건설회사를 우리가 공동수급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여기에는 이제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보통 갑사, 뭐 대표사, 리딩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이제 대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비율이 큰 회사가 대표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서는 종합건설회사가 대표세를 수행을 합니다. 주계약자, 이것은 이제 주로 지방계약법에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회사로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공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관리 조정, 종합건설회사죠. 그리고 이제 부계약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부계약자라 해가지고, 부계약자는 종합건설회사 또는 전문건설업소 이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건설회사 상호 간의 어떤 권리의무 관계를 나타낸 것이 공동수급협정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수급협정서라든지 공동도급계약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작성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처분문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 권리의무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입증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도급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공동이행 방식. 두 번째, 분담 이행 방식.
세 번째 주계약자 관리 방식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공동이행 방식이 실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동이행 방식이라는 것은 이 발주자와 도급계약, 공동도급계약을 하죠. 그리고 이 공동수급제 구성원의 공동수급 협정서를 맺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발주자에 대해서 이 공동수급제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반드시 이 출자 지분 비율이 정해집니다. 지분 비율이 이렇게 정해지죠. 그리고 이런 지분 비율이 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도급을 주는 것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원의 동의.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공동 이행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분담 이행 방식 같은 경우는 분담 이행 방식 이것은 공동수급제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만 각자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만 분담을 하고 그리고 공동비용, 공동원가 이것만 서로 분배하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분담 이행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발주자가 있고 대표 A사는 토목공사만 수행을 하고 구성원 B는 건축공사, 그리고 구성원 C는 기계설비공사, 이렇게 해서 분담된 내용에 따라서만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분담 이행 방식이다. 이렇게. 요거의 특징은 당연히 연대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각자 책임을 지고 출자 비율이 정해지지 않죠. 출자 비율이. 자기가 맡은 공사 개별적으로 수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계약자 관리 방식인데 이 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도급은 종합건설회사와 종합건설회사가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 공동수급제를 구성해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하고 일부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공동도급인데, 주계약자 관리 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이 발주자를 상대로 이 공동수급제 구성원이 종합건설회사가 주계약자가 되고 그리고 부계약자가 전문건설, 이렇게 전문건설이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이 하도급이 아니죠. 하도급이 아니고 직접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주계약자 관리 방식이다. 즉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계획, 관리, 조정하는 공동도급은 이것은 당연히 종합건설회사 아닙니까? 가 바로 이제 그 주계약자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도급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동도급의 구성 방식은 공동이행 방식은 출자 비율이 정해지죠. 출자 비율이. 그래서 대표사가 예를 들어서 50%, 참여사 A가 30%, 참여사 B가 20% 이렇게 출자 비율이 정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손익 분배, 이것을 출자 비율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분담 이행 방식은 분담 내용에 따라서 각자 자기 책임만 공사만 수행하면 된다는 거죠.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주계약자가 종합건설회사다 보니까 종합 조정 관리 시공 하는 것이 주계약자 하고요. 부계약자는 자기가 맡은 분담 내용에 따라서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서 대표자 같은 경우는 공동이행 방식은 공동수급제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공사 원가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분담 이행 방식은 공동수급제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대표사가. 그리고 주계약자도 마찬가지로 총괄 관리를 하고요. 하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이행 방식은 가장 큰 특징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연대 책임을 집니다. 연대 구성원에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겠죠. 안전하다고. 어차피 취급제 구성원 중에서 한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다 보니까 분담 이행 방식은 구성원 각자 책임을 집니다.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구성원 각자 책임이 원칙이지만은 다만 하자 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진다. 서로 이제 결국은 그 구분 자체가 곤란하다. 이럴 때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도급 같은 경우도 이 공동 이행 방식은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그 재산 자체가 합의 재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전원 동의 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 자산 그 소유 형태가 합의 성격이다 보니까 분담 이행 방식은 각자 책임을 지다 보니까 구성원 각자 책임하에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도급이. 그에 비해서 이 부계약자,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부계약자 중 전문 건설업자는 직접 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기 맡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 실적 인정에 대해서는 공동 이행 방식은 당연히 출자 비율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출자 비율로 그 실적이 인정이 되고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손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분담 이행 방식은 각자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별 분담, 시공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서는 주계약자는 전체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사항이죠. 부계약자는 분담 시공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공동 도급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회계 세무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